안녕하세요. 스크래치 3.0 어떻게 만들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다섯 번째 고민거리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만들까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기사나 방송을 보다 보면 데이터를 갖고 어떤 정보를 표현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때 유행했던 단어 구름이라고 내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빈번하게 사용했던 단어들은 크게 보이게 하고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은 단어들은 작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면 어때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보가 좀 더 잘 전달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스크래치 3.0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사 속에서 단어 구름으로 데이터를 정보의 형태로 표현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이 이미지는요.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 학교나 직장의 불만 사항을 토로하거나 부조리를 고발하는 디지털 공간인 대나무 숲에 있는 데이터예요. 대나무 숲에서 대학생이 나누고 있는 고민거리들이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고민거리를 올렸던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지금 단어 구름 형태로 기사화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큰 글씨는 어때요? 대학생들이 많은 고민으로 올렸던 데이터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단어 구름 형태로 나타난 기사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보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에 취임사에 대한 내용을 단어 그룹으로 표현한 기사예요. 취임 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들 중에서 빈도수가 많이 나왔던 키워드를 뽑아서 단어 그룹 형태로 표현해 준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나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었나 봐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만들까라는 주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 기사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단어 구름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어요. 현재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상태는 어때요? 지금 보는 것처럼 연필, 엄마, 게임, 유튜브, 스마트폰, 비,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 어때요? 그냥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이 상태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작업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단어 구름 형태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그 방법을 생각해 볼 거예요. 이렇게 순서 없이 나열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정보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 데이터 시각화라고 말을 해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단어 구름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단어 구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용되는 단어의 빈도를 계산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단어 구름이라고 한대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나왔어요. 빈도. 빈도라는 것은 데이터에서 자주 반복되는 그 숫자를 확인해서 많이 사용된 데이터를 크게 표시해서 한눈에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그럼 우리 이렇게 순서 없이 나열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그 데이터의 빈도수를 계산하면 단어 구름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빈도수를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봐요. 우리 이제는 데이터의 빈도수를 계산해 보는 과정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단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묶음에는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때요? 순서도 없고 두서도 없고요. 이 중에서 같은 단어가 지금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마음, 그 다음 여기도 마음이 있고요. 마음 해서 어때요? 지금 같은 단어가 이 단어 묶음 속에서도 계속 빈번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단어에 사용되는 빈도수가 높아지면 우리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단어 구름에서는 크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 묶음에서 똑같은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는지의 이 빈도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빈도수를 계산해 보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단어 묶음이 있고요. 여기에 단어 중복 제거라고 되어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공간에는 비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빈도수를
계산해 볼게요. 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이게 새로운 단어이면 단어 중복 제거 요 공간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맘이라는 단어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맘을 기입해 주고요. 지금 맘이 몇 번째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죠. 우리 공간에다가 지금 맘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왔어? 여기 공간에다가 한 번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위치로 갔어요. 맘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나요? 아니죠. 이건 다른 단어죠. 그러면 빈도수는 올려주지 않아요. 그 다음 또 플레이, 펜슬 이런 식으로 비교를 쭉 하다가 드디어 동일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동일한 단어가 나왔으면 빈도수를 몇 번으로 올려줘요? 하나였던 것을 없애주고 두 번 이렇게 빈도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또 똑같이 나타나면 몇 번? 세 번. 그 다음 쭉 보니까 맘이란 단어가 4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비교를 하다 보면 맘이라는 단어 첫 번째 단어를 갖고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 빈도수라는 변수를 하나씩 늘려줘서 그 개수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까지 맘이랑 유튜브랑 비교를 해서 같은 단어인지 확인하고 나서 단어 묶음에 있는 모든 단어들과 비교가 끝났을 경우에는 이 빈도수라는 공간에다가 4를 기입해 주는 거예요. 4라고 기억해 놨던 이 숫자를 여기에다가 넣어 주는 거예요. 맘이란 단어에 빈도수를 계산해 봤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뭘 해볼 차례예요? 요 데디라는 단어의 빈도수를 계산해 볼 차례예요. 데디라는 빈도수는 앞에 있는 맘과 한번 비교했으니까 얘는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데디라는 단어가 요 단어 중복 제거라는 공간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한번 빈도수를 계산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디를 또 기입하고 없으면 데디를 단어 중복 제거 공간에 데디라는 단어가 없으면 추가를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또 플레이, 펜슬 어때요? 이렇게 차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디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에 대한 숫자를 확인하면 요 빈도수 공간에다가 이렇게 3하고 추가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빈도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단어 묶음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 빈도수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걸 실제로 프로그래밍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단어 묶음에 있던 데이터들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단어라는 리스트에다가 넣어줄게요. 단어라는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불러와서 얘가 지금 몇 번 나왔는지 빈도수를 계산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처음에 보니까 단어 리스트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이 중에는 중복되는 데이터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도 있는데 우리는 중복된 데이터들은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중복 제거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중복 제거라는 리스트에다는 어떤 걸 담을 거냐면 단어 리스트에 있는 중복된 내용들은 제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값들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여기에 맘이라고 기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 나왔을 때는 여기다 넣어줄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없어요. 이렇게 해서 중복 제거라는 리스트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에 대한 빈도수를 기억해 놓을 리스트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빈도수 리스트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 빈도수를 셀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변수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왜냐면 한번 왜 필요한지 볼게요. 맘이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등장했어요. 변수라는 공간에다가 뭐라고 써요? 1이라고 써요. 그래서 한 번 나왔어. 그 다음에 비교를 했는데 여기 가니까 맘이 두 번째 맘이 등장했어요. 이때는 변수에 담겨져 있던 이 1은 어때요? 없어지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2라는 값으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때요? 계속 비교를 해서 세 번째
맘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요 값이 또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아니라 3이란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맘이란 단어를 단어 묶음에 있는 다른 단어들하고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해서 같을 때마다 변수값을 바꿔주고 바뀐 값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값을 어디다 넣어주는 거예요? 요 빈도수라는 리스트에다가 4번 나왔어 하고 마지막에 기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순서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맘, 데디, 플레이에서 쭉쭉쭉쭉쭉쭉 해서 여기다 검색을 했어요. 데디 뭐 3번, 플레이 그 다음에 뭐 1번, 펜슬 뭐 1번,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2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쭉 빈도수를 계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맘이 등장하죠. 얘는 어때요? 중복 제거 리스트에 맘이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얘는 빈도수를 다시 한번 계산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닐 경우에는 다음 단어의 위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단어는 또 같은 방법으로 처음에 나오는 단어인지 확인하고 그 단어의 빈도수를 계산해 주면 돼요. 어때요? 차근차근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빈도수를 계산한 후에 이 빈도수의 크기만큼 글자를 크게 표현해주고 작게 표현해준다면 우리 단어 구름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 구름은 문서에서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계산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핵심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려면 어떤 디자인으로 단어 구름의 형태를 표현할 건지, 어떤 색깔로 텍스트를 표현할 건지,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해 줘야 돼요. 저는 사람의 머릿속 모양에다가 단어 구름을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람 머릿속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뇌 영역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다가 구름 단어의 데이터들을 표현해 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스크래치 3.0에는 색깔을 감지하는 명령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영역에 데이터를 표시해 주기 전에 하얀색 영역인지 확인을 하고 그 영역에다가 빈도수를 계산한 데이터 정보를 표현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정보를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단어 구름을 표현해 줄 머릿속 모양의 스프라이트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정보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알파벳 스프라이트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커서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영역인지 지금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 내 영역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스프라이트예요. 그래서 얘가 다니면서 이게 하얀색인지 아닌지를 감지할 수 있도록 명령을 주는 스프라이트를 저는 추가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블럭은 빈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한 블럭들만 지금 소개를 해놨어요. 이 블럭들을 활용해서 빈도수를 실제로 계산해보고 다른 기능들도 추가해서 시각적인 단어 구름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만든 단어 구름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작품에서 보면 노란색 사각형 스프라이트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하얀색 내 영역의 위치랑 이미 나타난 텍스트와 겹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스프라이트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텍스트가 겹치지 않고 뇌의 하얀색 영역 안에 단어 구름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단어 구름을 만들어 보세요.